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달 들어서 두 번째 매매일인데요. 전일에도 저희들은 나름 무난하게 잘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은 상당히 시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저녁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미리 보는 승부주를 잘 못 올리고 있는데 좀 참조 좀 해주시고 오늘 진행한 거 간단히 복귀하면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또 오늘 하루 매매한 거 복귀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복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반드시 복귀는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예요. 꼭 그런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 말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유하고 넘어왔던 하이퍼 코퍼레이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퍼 코퍼레이션은 전일에 우리가 상매매로 가져왔던 종목입니다. 전에 쇼트를 달아주고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시가는 상당히 좋았죠. 15% 가까이 출발해서 19%까지 갔죠. 그래서 상매매하는 관점으로 볼 때는 더할 나위 없었다. 아침에 간단하게 19% 정도 수익을 챙겼으니까 뭐 나쁘진 않았죠. 자, 근데 데이 팀들도 오늘 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총 3분의 매매가 진행이 되었죠. 오늘 데이 팀들도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상팀보다 더 수익은 좋았습니다. 총 22% 정도 수익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하방 트레이딩이었지만은 시장도 안 좋고 오늘 지수가 안 좋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하방 트레이딩 매매가 좀 어렵거든요. 잘못 걸리면 고집을 핀다든지 잘못 걸리면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짧게 끊어먹는 그런 매매가 좋은데 오늘 하이퍼 코퍼레이션은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고 봐요. 상수익도 뭐 한 19%, 데이도 뭐 20% 이상 나왔으니까 오늘같이 안 좋은 장에 비하면 잘된 트레이딩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이퍼가 우리가 점상을 공략하지 못해서 물량을 못 받아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형지 글로벌 좀 보겠습니다. 형지 글로벌은 오늘 아침에 시가가 점상으로 출발되던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점상으로 출발된 종목이었는데 풀어져 버렸죠. 네, 풀어져 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4,450원 기준가로 잡아서 들어갔는데 다행히 크게 애를 먹이진 않고 상가까지는 안착을 해줬어요. 한 10% 정도 수익을 이제 우리가 안고 상가를 보유하게 되죠. 그때 매매를 할 당시에는 아마 그냥 그렇고 그런 고가 트레이딩 사무원에서 자주 하는 하이 트레이딩이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오늘 하루 흘러가는 장을 가만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서 성공을 시켜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것이 오전장 매매를 마무리 지어버리는 것이 오늘 같은 장에는 훨씬 좋았죠. 쓸데없는 종목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10% 수익을 안고 상가를 이렇게 탁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 이런 게 훨씬 나았거든요. 오늘 형제 글로벌은 타점도 우리가 잘 잡고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했던 상가까지 들어가주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매매였다고 봐요. 오늘 형제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큰 뭐 대박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끝이 났다. 내일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형지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형제들 그룹들을 이제 우리가 형제 글로벌, 형제 INC, 그리고 형제 엘리트까지 보았는데, 형제 INC는 차례 손을 안 댔잖아요. 머리와 너무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형제 엘리트를 주로 노렸는데, 처음에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도 우리가 한 3, 4%, 한 4%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만은 큰 수익률은 아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대로 형제 글로벌이 풀어지니까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좀 검증이 필요했죠. 꼬리를 잡기는 좀 무리스럽죠. 왜냐하면 형제 글로벌이 얘가 밑에서 놀고 있을 때는 형제 글로벌이 상한가를 들어가지를 못했단 말이죠. 형제 INC도 한참 상한가를 못 가고 헤매고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는,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약간 높더라도 우리가 약간 위에 확인을 하자는 3.300 기준가로 우리가 진행이 됐죠. 첫 번째 매매에서도 거의 8, 9%, 두 번째 매매에서도 8, 9% 이렇게 수익이 나왔죠.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자, 앞에 우리가 형제 글로벌 해가지고 10%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를 했잖아요. 그리고 동생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매매해가지고 저 앞에 수익과 지금 앞에 한 3, 4% 나왔죠. 치면은 20% 수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 매매를 할 때 추종 매매는 잘 됐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장이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볼 때는 무난하게 잘 된 거예요. 만약에 오늘 형제 글로벌이 상에 붙었다가 그저께 뭡니까 버리치 바이오처럼 우리 아침 일찍 공략하고 수익을 7% 정도 안고 상가를 꼬린을 했잖아요. 근데 5점 갖고 틱 풀어져 버렸잖아요. 형제도 형제 글로벌이 풀어져 버렸다면 오늘 또 이런 수익을 못 거둔단 말이죠. 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거뒀겠죠. 그래서 오늘 형제 엘리트도 글로벌하고 같이 잘 붙여서 매매를 잘해서 작은 수익이지만은 그래도 16에서 20% 가까이 챙겼으니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대체 그릇에서 우리가 이미 출발을 시켜가지고 넘어간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오늘 나온 약간의 재료로 인해서 아침에 이미 파동을 잡고 올라가는 스타일이었죠. 올라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파 매매 개념으로 한번 진행을 했는데 오늘 결과론적으로는 잘 끝난 것 같아요. 허리춤이 자꾸 들어가고 그쯤에서 이제 팔아먹는 그런 개념이 있지만 애경 산업까지 같이 한번 붙여는 봤습니다만 산업은 따라가 주지를 못했죠. 짧은 시간에 그래도 한 15%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애경 케미칼도 상당히 아침에 잠깐 한 것 치고는 상당히 수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바쁘지 않으면 8시부터 일단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요즘에 너무 시가가 왜곡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사무팀들은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코어 팀들은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오늘 애기 케미칼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에 15% 정도 수익이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애경도 참 요즘 잘 나가네요. 자, 오늘 KX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재료도 있었고 저평가다 그리고 일본 골프장도 인수했다 이런 약간의 키워드가 붙은 종목이었는데 장중에 10시 넘어서 이제 나온 재료라서 매매가 약간 까다롭긴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이 썩 그렇게 이슈가 없는 시장이라서 진행을 됐는데 잘 된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 공략이 되었죠. 3번 정도 공략이 되어가지고 무난하게 한 25%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면
당일날 계획이 없던 종목을 당일의 분위기를 보고 쫓아가서 수익을 내는 종목치고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훅을 한 방 넣는 것보다 잽 스트레이트로 챙겨 나가는 이런 스타일. 오늘 KX는 뭐 나쁘진 않은 매매였습니다. 전이라도 이미 관심을 또 한번 받았던 종목이었죠. KX도 오늘 깔끔하게 3번 정도 매매 25%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변동이 좀 심했죠. 변동이 심했는데 욕심 같아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14,000, 15,000원까지 밑에서 좀 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주지 않았던 것이 좀 아쉬웠는데 조금 더 한 몇 프로만 좀 더 눌러줬으면 우리가 원하는 지역까지 여기까지는 한번 내려와 줬을 텐데 여기까지는 안 주더군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얘가 오늘 수익은 많이 줬지 않습니까? 수익은 많이 줬는데 두 번 매매지만은 그래도 20%면 나쁘지 않죠. 첫 번째 매매에서 그래도 7, 8%. 두 번째 매매에서는 뭐 종가까지 지금 10 몇 프로 끝났으니까 12점 몇 프로로 끝났죠. 아주 편했습니다. 오로라. 제가 항상 늘상 말씀드린 게 있죠. 사람이 욕심이란 끝이 없고 매매에 대한 집중력을 얼마나 잘 유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매출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식으로 엮어서 가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또 봐야 되느냐. 물론 순간순간마다 그 수많은 판단을 한꺼번에 내리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듯이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마인드 같은 마인드로 자꾸 시장을 바라보면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로라는 요 꼬리를 조금 놓친 것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더 밑에서 한 단계 더 밑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까지는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한 15% 정도 안고 가겠죠.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12% 정도 먹었 12, 3% 여기도 한 7, 8% 20% 정도 나온 수익이니까 오늘같이 안 좋은 장에 비하면 잘 나왔다고 봅니다. 오로라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딥마인드 깔끔하게 8% 정도 수익 먹고 또 마무리를 또 지었죠. 요즘 딥마인드가 흐름이 참 좋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에 먹고 나온 거니까 괜찮죠, 이런 스타일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를 마치고 보유 종목은 오늘 온타이드 점상 종목이었죠. 점상 종목인데 우리가 물량은 뭐 나름대로 크게는 못 받았습니다만 조금 기본 물량을 받아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스트 아시아도 오늘 상가 갔다가 풀어짓 가지고 다시 올라간 종목인데 이스트 아시아도 다시 좀 가져갑니다. 상 종목으로 큰 물량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형지 글로벌 우리가 수익을 안고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내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종목 상 종목으로 가져갑니다. 내일 흐름 보면서 또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하죠. 자, 11시 10분이네요.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많이 피곤하군요. 요즘에는. 자, 내일도 차분하게 또 트레이딩 해보도록 합시다. 시장이 아무리 흔들리고 시장이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항시 강건한 마인드를 먹고 엉덩이를 절대 뒤로 빼면 안 된다. 그러면 벌써 50%는 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항시 깨질 땐 깨지더라도 그런데 사실 우리 매매 같은 것은 깨질 것이 없단 말이에요. 보통 손실이 난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4,000원이 있으면 자 4,000원 돌파할 때 들어갑시다 하면 4,000원 돌파할 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가면 2, 3% 먹고 5% 먹든 10% 먹든 100% 먹든 자기 모이겠지만 적어도 내려올 때는 4,000원을 들어갔으면 4,000원을 깰 때는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3,500까지 내려올 때 들고 있다 가만히 이거는 아니잖아요.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루는 것은 급등주입니다. 급등주는 정말 상승하면 어디까지 갈 줄도 모르고 하락하면 또 어디까지 갈 줄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우리가 기준점, 우리가 트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투 트랙이면 두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고 원 트랙이면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돌파할 때는 들어가면 되는 거고 깨고 내려오면 잘라주고 본질을 해놓고 또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이 중간에는 가만히 손 안 대고 중간에는 가만히 손 안 대고 보란 뜻이란 말이에요. 잡스런 매매하지만 조금만 더 집중을 하고 조금만 더 욕심을 줄이고 그러면 만사가 편합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 좀 안 좋고 피곤해서 그런데 좀 이해하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오늘 다들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